최근에 밀어내기 분양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밀어내기 분양이란 뭐냐?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 수요층이 많은 시기를 틈타 아파트 분양을 과도하게 많이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그러죠. 아파트 혹은 주택의 과잉 공급은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자, 수요층이 많은 시기에 틈타서 과도하게 늘어난다. 많이 진행하는 현상. 실질적으로는 수요층이 많은 시기를 틈타서 하는 거 아니죠. 호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장하여 억지로 유도하는 분양이다. 지금 밀어내기 분양은 뭐 때문이나? 분상제. 하지만 결국에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수요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공급은 나중에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계속 될 텐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분상제 전에 빨리 비싸게 최대한 많이 분양하기 위해서 수요층이 많은 시기로 만든 거죠. 언론들이 만들어준 거죠. 상한제를 피하려 분양 밀어내기. 상한제를 피하는 건 누가 피하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또는 조합들이. 왜?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올가을 9만 가구 쏟아진다. 그래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강남, 삼성, 역삼, 뭐 대구 이런 데들 일반 분양 물량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빨리 분양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거죠. 상한제 그 발표 이후에 한 2달 있다가 또 연말 비수기지만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이번에 수도권 44,427가구 하면서 밀어내기 분양 청약일장 챙겨. 그 밀어내기 분양 얘는 아직도 분양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서울에 분양이 나올 것이다. 밀어내기 분양 나오고 있다. 청약일정을 챙겨라. 왜 챙겨야 돼요? 밀어내기 분양인데. 자, 분상제 전에 밀어내기 분양은 비싸고 분상제 이후엔 싸죠. 그러면은 왜 이 청약일정을 챙겨야 되죠? 딱 말하는 것부터가 청약일정을 챙겨서 빨리 건설사님들 비싸게 분양받아야 우리한테도 광고비도 더 주고 실제 뭐 지럴드 경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사들이 분양 잘 돼야죠. 왜냐하면 일주 주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분양만 하면 완판이다. 막 이런 기사들 엄청 띄워주죠. 분양만 하면 완판이다. 초기 계약률 100%다. 아니 근데 미계약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럼? 미계약 물량 항상 맨날 미계약 물량 무순위 청약 올린다. 몇만 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초기 계약률이 100%라는 거는 완판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계약했다가 마음 변심해서?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50대 1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허수가 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격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양권 장사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 청약 경쟁률 높이기 위해서 그 청약 정책 가지고 있는 가족, 친척, 뭐 친지, 친구 뭐 이런 거 청약 통장 써가지고 그 청약 건설사 업자나 주변인들 혹은 뭐 건설사 관련하는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 거 다 때려 부어 넣은 다음에 청약 경쟁을 올려놓고서 그 사람들이 결국 안 하게 되면 취소 물량 나오는 거고 미계약 물량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왔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안 뽑혔다거나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은 더 오르겠거니 하고 샀다든가. 서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건설사는 이익 보더라도 건설사 직원이 이익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속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 3월 입주율 볼게요. 입주율이란 건 뭐냐? 입주 대상 호수 중에서 입주 및 잔금 완납까지 하는 호수를 보면은 서울은 91.2%다. 3월 입주율. 3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 8.8%가 못 들어왔다. 왜?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이건 서울은 아니고 전국이지만 잔금 대출 미확보 8.5%, 기존 주택 매각 지연 52.1%, 그 다음에 분양권 매도 지연, 분양권 장사하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4.2%, 기타. 세입자 미확보는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잔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잔금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유들이 잔금 미납이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 기존 주택이 매각이 지연돼도 내가 잔금 낼 여력이 있어서 잔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입주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입주를 해서 빈집을 공실을 남겨놔야지 오히려 주택 매각이 더 잘 될 텐데 안 팔리니까 잔금을 못 내서 그런 거잖아요. 잔금 대출 미확보, 잔금을 못 낸 거죠. 분양권 매도 지연, 잔금 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세입자 미확보도 대부분은 그 전세 받아서 잔금 내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부분 잔금 미납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기 살기 좋아서 분양만 하면 완판인 거예요? 아니죠. 투기꾼들 잔뜩 꼈는데 이 모양 났다 지금. 이게 정답이죠. 특히 뭐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응답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서 38%에서 3월에 52%. 왜? 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자, 거래량이 감소해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된다. 이거 지연이자 계속 내죠. 결국에는 잔금 못 내고 물건이 나온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 그 비싼 가격 주고 지금 분양받을 필요 있어요? 못 낸 물건들 나중에 나올 테고 제가 저번에 뭐 분양 할인 분양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울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건설사들 웬만하면 버티겠죠. 그러면서 뭐 회사 보유분 뭐 이딴 물건으로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잔금 못 내서 물건 많이 나올 거다. 신축 아파트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따기다? 아니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죠. 얘네가 잔금 시기가 됐을 때 잔금 못 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저희 초창기 영상 중에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당시의 입주율, 서울의 입주율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숨기잖아요. 미분양 난 거 숨기잖아요. 미계약 난 거, 잔금 미납한 거 이런 거 언론에서 다 숨기잖아요. 알려지면 집값 떨어지니까. 자, 메로나에도 청약 경쟁률 3자릿수. 이게 이상한 형태죠. 뭐 때문에? 지금 30대니 뭐 40대 이 사람들 가점 낮아서 불안한 사람들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뭐 공급 부족이 된다느니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진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청약 경쟁률 3자릿수가 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 노려가지고 지금 청약 받아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 살 수 있습니다. 왜? 1년도 안 돼서 안정되니까 가점은. 그거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례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무조건 가점 낮은 사람들은 안 된다. 무조건 공급 부족이다 해서 30, 40대를 꼬셔가지고 계속 분양 받도록 유도를 하니까 청약 경쟁률이 3자릿수가 나온 거죠. 규제 폭탄에도 청약 경쟁률 오르는 이유는 이들이 호도해서요. 그러면서 강남급 가점, 인천 비규제 지역에 강남급 가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좋아해야죠. 청약으로 노리고 계신 분들은 좋아해야죠. 왜? 고가점이 인천에 쏟아붓고 있다. 뭔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나보다 고가점들이 인천에 넣고 있으니까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서울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정상화 된다는 거는 고가점들이 저런 데다가 그 청약 통장을 날리고 있으니까 청약 가점이 금방 안정화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인기가 늘어나도. 운만 좋으면 수억 돈파 새 아파트 올인 시대 열린다. 여기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꼬마야 땅을 짚어라 거기죠. 자, 저는 1,000원으로 10억도 벌 수 있어요. 운만 좋으면.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 되잖아요. 운만 좋아서 당첨되면. 그렇죠? 운만 좋으면 됩니다. 새 아파트 차라리 로또에 올인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 늘 얘기하지만 로또는 대부분이 꽝이다. 황금 연휴 이후 분양 큰 장 선다. 자, 산업단지 배후 어분 아파트 분양 불패시나 지방에서도 통한다. 지방까지 이러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막 부동산 개미 몰리며 중저가 아파트 웃돈 거래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하는 거죠.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치는 여기 있는데 가격만 요렇게 올리고 있다. 왜? 나보다 더 바보가 나와서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도 더 바보가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가 완전 바보 중에 최고 바보가 되는 거죠. 더맨 더머는 돈 벌고 가지만 최고 바보는 날리는 거죠. 돈 되는 단지예요 여기가? 돈 되는 단지 아니죠. 자, 최근에 분양가 고분양가 더본지구 어땠어요? 목동, 제2자이 충격적인 건 마곡 얘네보다 훨씬 비쌌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기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거를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하고 성공적으로 분양시키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냐.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더본지구 여기 쏠린 눈 보면은 인근에 모집공고 4월 24일 나오기 전에 엄청 띄우죠 가격.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 확 늘어나면서 가격 올리죠.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되던 게 갑자기 이렇게 팍 뛰죠. 그렇게 해서 청약이 성공적이다. 그러면은 여기 청약 성공이니까 집값도 오를 거야 해서 또 다시 띄우고 호가 또 띄우고 이렇게 집값 고가로 유지해 놓는 거죠. 지금 매수 심리가 꺾이는 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도 7월까지는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보면은 요런 급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렇게 가격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막 올린다. 거래량 늘어나고 여기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올린다. 청약 직전에. 아까 동탄 호가 안 떨어지고 계속 유도하고 있죠. 옛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밀어내기 분양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1만 가구 쏟아지는데 분양을 늦춰왔던 유망단지 아니죠. 분양을 늦춰오다 부랴부랴하는 폭망단지죠. 전국 4만 가구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본격화. 이전에 분양하려는 업체들이. 자, 어땠어요 얘네? 동탄 어땠어요? 리먼 때 미분양 무덤이었죠. 용인은 어땠어요? 버블7으로 제일 거품 많이 꼈다가 제일 많이 빠진 버블7 중 하나였죠. 이런데 분양 받은 사람들 지금 그때 분양 받은 게 실수다 아니면은 잘했다 둘 중에 뭐겠어요? 동탄이야 지금 나는 아직 잘한 것 같아.
호가 담합해서 올려주니까 안 팔리잖아요. 용인은 오히려 그때가 최전성기였죠. 수용성 띄우기 직전까지는. 그 다음에 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본물 미분양 대라운. 결국에 미분양 대라운. 상한제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하니까. 그래서 민간 아파트 이때도 똑같은 얘기하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 부족 됐어요? 안 됐죠. 언제 잠깐 일어났어요? 뉴타운 때. 그래서 전세 대란 일어나던 초창기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뛰었나요? 아니죠. 전세가만 뛰었죠 그때. 뉴타운 10시까지 나오면서 전세가는 올랐지만 실제 공급 부족이 나도 가격은 떨어졌다. 거기다 추가로 공급 부족도 그 뒤에는 안 났다. 그때 뉴타운 이주 수요 순간적으로 많이 몰아붙이면서 그때 전세 대란 나면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지금은 부족할까요? 오히려 인근에 3기 신도시랑 더 짓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금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3040도 노려볼 만한 서울 청약 어디?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40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들이 아니면 누가 해줘요? 지금 누가? 50대들이 집 없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많이 겪어본 50대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진짜 가점 낮은 사람 말고 가점도 충분히 확보해온 50대들이 도전하겠어요? 고가점으로?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바보같이 인천 아파트 같은 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더 높아질 청약 문턱에 분상제 이후 더 높아질 청약 문턱이었냐. 저희 그 분양가 상한제 영상 예전에 올린 거 보시면은 가점이 서울 마포 이런 데 40점대도 나왔다. 1년도 안 돼서 시행한 지. 왜? 고가점들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자마자 고가점들 또 그때 또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다 쓰고서 한 1년 내에 원위치 된다. 그러니까 지금 30, 40대를 꼬시는 거잖아요. 30, 40대. 30, 40대들이 낚여주니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밀어내기 분양은 내 집 마련할 기회다? 아니죠. 하우스푸어 될 기회다. 두 번째, 고가점, 높은 청약 경쟁률, 공급 부족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1년 내 안정된다. 특히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다주택 매물 나오면서 해소될 거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뻔히 나올 만한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 분상제 이전에 3040 낮은 가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기회, 혹은 공급 부족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 높은 청약 경쟁률, 청약 열기 쏟아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진짜 경쟁할 시기는 언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고 나서 처음에는 경쟁이 안 돼요. 사실 그때는 막 몰리니까. 하지만 그냥 넉넉 잡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봐서 그때 분양할 생각을 들어간다. 분양가 상한제로. 그러면은 그때는 충분히 청약통장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주변 집값도 떨어져서 굳이 저렴하게 분양 들어간다는 생각 말고 인근 아파트를 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밀어내기 분양 7월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특히 7월에 가장 심할 거예요. 왜냐면 6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니까 이제 매물 잠길 것이니까 내 집 마련 더 힘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직접 마지막 분양 받아라 이런 얘기들 할 텐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